로스앤젤레스에 온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비오는 그 동료에게 자신의 생각을 털어놓으면서 미국 분석가들은 그들의 환자들과 사실상 담화를 한다고 말했다. 비오는 나와의 분석에서 거의 담화를 하지 않았고 내가 만난 분석가들 중에서 가장 분석 기법에 충실한 분석가였다. 그는 내가 듣지 못했다고 말했을 때조차도 그의 해석을 반복하지 않았다. 그럴 때 그는 그것은 반복될 수 없는 것임을 내게 상기시켜 주었다. 그는 우리가 같은 강물에 2번 들어갈 수 없다는 헤라클레이토스의 화두를 상기시켜 주었다. 자, 여기서 우리 조금 얘기를 하고 가죠. 여기서 담화를 미국에 오니까 미국 분석가들은 담화를 하더라 하고 하는 얘기가 이게 긍정적으로 하는 얘기일까요? 아니면 부정적으로 지금 하는 얘기일까요? 부정적 아닐까요? 부정적인 얘기를 하고 있죠. 정신분석의 원래 개념이 우리가 우리말로 할 때 상담이라는 말 자체가 서로 상자 말씀담자를 쓰다 보니까 서로 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정신분석의 원래 개념에서는 어때요? 원래 말하는 것은 누구 보고 말하는 건가요? 톡 테라피라고 할 때 이 톡은 누가 하는 톡을 얘기를 할까요? 내담자요? 네, 그렇죠. 내담자가 얘기하도록 하는 거죠. 그러니까 프리 어소시에이션을 하도록 도와주는 역할. 프로이드가 봤던 건 애널리샌드, 그러니까 피분석자가 왔을 때 피분석자가 어떤 생각이든 숨기지 않고 다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하는 거가 이게 프리 어소시에이션, 먼저 그 약속을 받으라고 얘기를 한 거죠. 자, 어떤 생각이든지 이게 사소하거나 부정적이거나 어떤 면은 부끄러운 것이건 어떤 생각이건 어떤 느낌이건 그것을 숨기지 말고 다 얘기한다는 것이 정신분석의 첫 번째 조건이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얘기를 톡을 하라고 하는 것은 내담자가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상담자는 우리가 보통 중립적인 입장을 취하라고 프로이드가 얘기했던 것은 그냥 뭐라고 냉정한 입장을 견지하라 이제 그런 거라기보다는 우리의 어텐션 자체를 고르게 주라는 얘기. 그래서 어떤 면 어느 쪽에도 치우치지 않은 고른 관심을 주고 그 얘기를 경청하라는 얘기지. 내담자가 얘기할 때마다 한마디 하면 거기에 응수하고 또 한마디 하면 나도 한마디 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라는 얘기가 아니란 얘기예요. 이게 컨버스 위드를 하는 게 아니란 얘기. 내담자는 자기 얘기를 하고 필요할 때 상담자가 해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일상 대화하고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보통 현대 정신분석에서 얘기를 할 땐 어떤 얘기를 하냐면은 정신분석의 어느 고전적인 정신분석에서부터 나오는 얘기가 전이와 저항을 통해서 치료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전이 자체는 여러분들이 내담자들이 우리 상담자에게 자기가 과거에 어떤 대상에 느꼈던 정서를 우리에게 투사하는 이런 관계가 일어나죠. 이런 전이가 일어나야 치료가 되고, 그리고 이때 저항이 생긴다는 얘기죠. 아까 프리 어소시에이션을 하도록 약속했지만 어떤 얘기든 숨기지 않고 다 얘기를 하겠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자기 얘기를 다 못하는 게 내담자들이죠. 그래서 저항이 생겨서 프리 어소시에이션이 되지 않거나 프리 어소시에이션이 되더라도 그 얘기를 있는 그대로 얘기를 하지 않는 이런 상태에서 이 저항을 해소할 필요가 있을 때만 인터벤션을 한다. 개입을 한다는. 그래서 저항이 일어나지 않고 내담자가 자기 얘기를 계속하는 동안은 혼자 얘기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해 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비온이 그때 비온이 로스앤젤레스에 온 건 1968년이에요. 1968년에 와서 1977년까지
로스앤젤레스에 있었는데 1977년에 아마 영국으로 돌아가서 한 2년쯤 후에 돌아가신 걸로 알고 있어요. 1979년쯤 돌아가셨을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 한 10년 있었는데 그때 저 초기에 와서 비온이 의아하게 생각했던 게 어떻게 미국 분석가들이 너무 대화 중심으로 하고 있다. 대화라는 게 서로 말을 주고받고 있다. 컨버스 위트 하고 있다 하는 것을 의아하게 생각했다 하는 게 어떤 고전적인 어프로치하고 클래시컬한 어프로치에서 보는 것하고 그 당시에 비온이 봤던 미국의 서부에서 정신분석 하던 분들은 비온이 체득한 고전적인 정신분석과 많이 차이가 있는 이런 모습, 보통 우리가 일반 상담에서 하는 것처럼 정신분석을 하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를 했었던 것 같아요. 이 얘기를 들으면서 여러분들 잠깐 실제 여러분들 임상이나 여러분들 정신분석적인 어프로치를 할 때 현실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여러분들 어떻게 느끼는지 그 얘기를 조금 할까요? 주로 상담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느 정도 우리가 이 얘기를 할까요? 내담자하고 관계에서? 엄청 많이 하는데요. 엄청 많이 한다는 게 이게 비온이 지금 와서 시비했던 거란 말이에요. 왜 미국 사람들은 이게 푼수 없이 내담자하고 둘이 같이 시장에서 만난 것처럼 얘기를 하느냐 이제 이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찔립니다, 교수님. 그래서 저는 그 원인이 우리가 상담을 서로 상자 말씀 담자로 번역을 잘못해가지고 그런 게 아닌가 싶은데 근데 적절한 말이 없어서 상담인데 말을 서로 주고는 받지만 말을 할 내용이 다르다는 얘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주로 교회에서 이제 상담이 이루어지면은 그 상담소에서 일어나는 대화 방식하고 다른 것 같아요. 그냥 말 그대로談화가 일어나야 되지 거기에서 뭔가 이게 이야기를 하라고 들으려고 하면은 이야기를 안 하거든요. 그렇죠. 그냥 뭔가 뭐냐면 자기를 위해서 말해주기를 기다리고 있지 말할 생각을 안 하고 있고 그러니까 내담자의 이야기를 들으려고 그러면은 결국은談화를 통해서 끌어내는 것밖에 별 방법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게 어떤 면에서 이거 저항이죠. 자기 얘기를 다 안 하려고 하는 것들이죠. 이제 상담의 어떤 스킬하고도 관련이 있는데, 이게 좀 제가 요새 상담을 하면서 내가 좀 누락시키고 있는 게 뭘까 이런 고민을 요즘 종종 해요. 네. 네, 초기의 첫 상담에서 나는 이러이러한 기법이나 뭐 이러한 그 상담을 한 사람입니다라는 정체성을 좀 밝혀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리고 보통 상담에 오면 치료자가 뭔가를 제시할 거라는 믿음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어쩌면 그거부터 조금 근데 나도 모르게 뭔가 막 해줘야 될 것 같은 거야. 막 지금까지 열심히 했던 것 같다는 생각을 뒤늦게 하죠. 근데 이 비온의 이 부분을 읽으면서 뜨끔한 거죠 지금. 그런데 이게 비온의 얘기뿐이 아니고 정통 정신분석으로 훈련받은 사람들 가장 기본적인 것들이에요. 이게 예. 우리가 얘기하는 건 저항을 해소할 때만 이 얘기를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이 챕터에서 한 가지 학습된 거는 다음엔 이야기를 하시라고 하고 안내를 해야겠구나. 저는 듣겠습니다. 얘기를 편안하게 하십시오. 이렇게 들어야겠구나. 그러니까 어쩌면 첫 상담에서 아까 프로이드가 얘기했던 그러니까 아주 프리헤드폰 환자들은 그게 어려워요.
워킹 얼라이언스를 맺기 어려워서 그분들은 좀 조심스럽게 어느 정도 그래도 서로 얘기를 할 수 있을 만한 입장에 있는 사람 같으면 어쩌면 본인이 자기 얘기를 이렇게 하면서 제가 도와드릴 것이 혹시 있으면 제가 말씀하는 겁니다 라고 선우를 그래서 기본적인 룰은 서로 정해놓고 시작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죠. 네. 왜냐하면 그렇죠. 그걸 선입견들이 전부 선생님이 다 해주는 거라고 한다면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분석적인 상담을 하기는 굉장히 어렵죠. 그렇죠. 어쩌면 제 경험으로는 내가 만났던 정말 분열증 환자는 자기 얘기를 그렇게 많이 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 얘기를 듣다 보면 45분 동안 계속 융단 폭격을 받고 거기에다 또 심한 공격성이 있으니까 거기서 살아남으려고 중간에 얘기를 좀 하면은 잠깐 내가 시작한 얘기 가지고 하다가 나중에 이제 이 사람이 화를 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가 충분히 한 얘기를 내가 잘 경청하지 않아 가지고 그걸 놓쳐 가지고 내가 물어봐서 나를 다시 설명하는데 자기가 20분을 썼다. 20분을 자기 시간을 내가 웨이스트했다고 시비하고 나와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 거냐고. 네, 이만큼 어떤 미국적인 환경에서 나올 수 있는 얘기이기도 하겠죠. 자기는 환자로서 내담자로서 권리가 있는데 왜 자기 얘기를 못하게 하고 쓸데없는 걸 물어봐가지고 자기 시간 낭비했느냐고 이제 이런 상황까지 오는 경우도 있는데 또 그것 자체도 이 사람은 또 방어예요. 왜냐하면 자기 안에 있는 것을 다 꺼내놓으면서 실제로는 자기 정서를 안 만나는 사람이었어요. 또 한편에서는. 그래서 나하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이 사람을 위험하게 느껴지니까 그냥 자기 얘기만 계속 하고 싶어 했던 거죠. 네, 그래요. 여기서 그래서 컨버스 위드 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토크 테라피라는 것은 말은 내담자가 얘기를 하고 그리고 상담자는 그 얘기를 경청하는 사람이다 하는 입장인데 우리가 리레이션이라는 띠어리가 우리가 잘 소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인터서브젝티브 하다고 하니까 너무 쉽게 두 사람이 공동으로 만들어 간다는 개념만 가지고 너와 내가 같이 하는 거야 라는 개념인데 사실은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분석가나 치료자로서 나왔느냐? 우리는 전문가라는 얘기예요. 이 사람은 전문가가 아니라 우리는 무의식의 세계를 아는 사람이고 이분은 무의식의 세계를 모르는 사람이니까 우리가 그냥 동료로서 만나서 치료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전문가로서 이분을 돕기 때문에 이분의 무의식이 잘 발현될 수 있도록 그러려면 자유현상이 돼야 되고 프리헤드폰 환자는 자유현상은 되지 않더라도 안전한 환경이 돼야 우리가 간섭하지 않고 개입하지 않고 이 사람이 편안하게 자기 얘기를 할 수 있는 환경이 돼야 치료가 시작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자기를 언어로 잘 표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길인데 우리 어떤 경우는 제가 물어봐요. 두 분 슈퍼비전 받으러 누가 더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어떤 경우에 물어봐요. 내담자가 더 얘기를 많이 했는지 상담자가 더 얘기를 많이 했는지. 네, 그러면 우리가 상황이 역전된단 말이에요. 잘못하면은. 네,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임상적으로 좀 생각해 볼 첫 번째 도전이 비원이 미국에 와서 도전했던 게 이거란 말이에요. 미국 사람들 이거 형편없네 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었다는 얘기죠.